네, 이번 시간은 2023년 개묘년 토끼띠해죠. 갑자일주에 한정해서 갑자일주에 한번 신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로 보는 이유는 이제 사주풀이 자체가 이제 그 일주를 중심, 그러니까 태어난 날의 천간과 지지가 이제 일주죠. 그 일주를 중심으로 이제 사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년 운세 자체도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2023년 개묘년 토끼띠 해가 되죠. 그래서 토끼띠 해인데 일단은 일주로 이제 보는다 하고 한다면 이제 갑자일주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장간에는 이제 임수하고 이제 계수가 들어와 있죠. 10, 20은 이제 사령한다고 해서 임이 이제 열흘, 계수가 21일 동안 이제 지배를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인데 이제 욕지에 있죠. 요거는 한번 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60 갑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환갑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갑자로 60개 좀 갑자을 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원신미 쭉 해서 계해까지 60개가 있습니다. 60갑자가 이제 시작되는 그 첫 그 글자가 갑자입니다. 천간도 갑부터 시작하고 지지는 이제 자로 시작하니까 천간과 지지가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개적 정신이 우수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천간 지지가 모두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적 속성이 아니고 양적 속성의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일단 양의 천간 갑병무경임, 갑병무경 이렇게 시작하는 일주는 전체적으로 자존심이 이제 강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을정 기신계로 가진 그 일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존심이 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성향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목이 자수를 보면은 욕궁에 있어요. 욕궁.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12운성상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따지는데 이게 오늘이 갑자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갑은 양의 천간이니까 절태, 양, 생, 여기 자수가 여기 있죠. 갑자. 그래서 이거 욕궁에 있는 거예요. 욕궁. 12운성 여러분들 미리 좀 예습을 하고 보시면 이제 제 그 강의 듣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12운성을 굉장히 좀 정확하고 실제 임상을 해보면 잘 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는 욕궁에 있다. 욕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가 이제 욕궁인데 이 욕은 이제 목욕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목욕.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옷을 벗고 목욕을 하죠. 그래서 외모가 이제 좀 준수하고 그리고 끼가 많아요. 일단은 그 욕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갑자 이게 갑자 욕이고 을사 경호 신해가 다 욕이에요. 갑자 을사 경호 신해가 갑자 욕이 했고 그다음에 을은 음의 천간이니까 꺽식의 반대 방향으로 절태 양생 욕을 하면은 을사 욕이죠. 그 다음에 경금이 욕이 있죠. 경호도 욕이 됩니다. 경금은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절태, 양생, 욕.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경호 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금은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지금 여기 해, 여기 절태, 양생, 욕이 되겠죠. 총 4개인데 이렇게 지금 욕궁. 욕을 갖고 있는 이런 4개는 나체도화라고 해서 옷을 벗고 있어도 창피함을 모른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굉장히 외모가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 인기가 많겠죠. 이제 도화인데 도화 옛날에 나쁘게 봤지만 이게 저는 이제 좋게 봅니다. 나체도화 이런 것도 요즘에는 자기 과시도 좀 잘 좀 해야 되고 끼가 있어야 사회에서도 많이 좀 인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임수 편인인데, 여기 지금 지장간이 임수하고 계수가 있죠? 지장간 임수하고 계수가 있는데, 지금 요 임수 계수가 전부 다 인성에 해당되죠. 인성에 해당되는데, 지금 보면 편인 정인이죠. 그죠? 지금 요
임계수가 있는데 수생목을 해서 다 목을 도와주는 형국, 그러니까 편인 정인을 갖고 있어요. 지지 지장간에. 이거는 뭐냐면 인성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게 공부,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일단은 임수 개수가 이제 자를 보면 이제 녹지하고 왕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왕지하고 녹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어차피 갑자는 욕궁에 있으니까 이거는 편인 왕좌 욕궁이라 그래요. 개수는 정인이니까 녹좌 욕궁 이렇게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왕항론은 굉장히 센 거죠. 세면서 굉장히 뭐냐면 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녹은 반듯하면서도 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게 공부, 생각, 그 다음에 계약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임수가 그리고 개수가 지금 노광지에 있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굉장히 좀 현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높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사고가 굉장히 다양하다. 다만 이게 사주에 좀 수의5행, 인성이 좀 강하게 되면 남자인 경우에 마마보이가 좀 글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인성이 강하니까. 원래 이제 일지가 배우자궁인데 일지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마마보이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마마보이의 성격이 있다 보니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이제 이렇게 갈등, 부인하고 이제 어머니 이런 갈등이, 고반의 갈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갑자일주 공부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학업 능력 우수해요. 기획 능력도 우수합니다. 외모도 준수해요. 예, 굉장히 좀 괜찮은 일주입니다. 직업적으로는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장인, 그 다음에 공무원, 연구원 계통이 이제 맞습니다. 진신이라는 거는 적천수 진가론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진신의 개념은 내가 필요로 하는 천간, 나를 도와주는 천간을 의미합니다. 간목이 필요로 하는 천간은 경금, 기토, 무토, 정화, 개수예요.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으면 귀격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의 자는 삼합으로 오면은 이제 신자진이고, 그다음에 12운소상 전력수에 합작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서 이거는 뭐 거의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겠는,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갑자일주가, 이런 갑자일주가 2023년 개묘년을 봤어요. 자, 개수는 아까 봤을 때 인성이었죠. 이 인성이 이제 갑자일주인데 인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인성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머니의 영향,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공부, 학업,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이 좋은 의미의 정인이죠. 이거는 이제 간목은 양이고 개수는 이제 음이니까, 음량이 다르니까 이건 정인이, 바를 정자 써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아주 좋은 길성에 들어가는 거죠. 길성입니다. 길성. 예. 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합생을 봐야 돼요. 합생. 합이 돼서 생산을 하냐 안 하느냐. 근데 지지에 여기 보면은 이제 자를 제외한 여기 지금 연지, 월지, 시지에 지금 무술, 인신, 사해, 이 지장간에는 공통적으로 무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수하고 이제 그 천간합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천간오합이죠. 갑기합, 을경, 병신, 정인, 무기합인데 2023년은 개묘년이에요. 그럼 개하고 합을 하는 천간은 무토죠. 무토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천간하고 합을 하는 지지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율수의 12가지 지지 중에 무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 여기 인에 무토 있죠. 그 다음에 진토, 무토 있죠. 사, 무토 있죠. 그 다음에 신, 무토 있죠. 술, 무토 있어요. 총 6개가 지금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를 가지고 있는 지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지가 어떤 지지냐? 지금 진술, 인신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갑자일주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이 자를 제외한, 일지를 제외한 연월 시지에 진술, 인신사회가 갖고 있는 사주다라고 내가 내 사주를 만세력으로 열어봤더니 갑자일주인데
진, 술, 그 다음에 인신사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인성을 얻는 거예요. 이건 득이에요, 득. 득입니다, 득. 인성을 얻는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학업 능력에서 좀 굉장히 내가 좀 유리하고, 어머님의 도움도 있겠고, 계약할 때도 도움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간은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 무토가 천간에 아예 떠 있다. 지지에 지장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요 개수하고 무토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나가요. 이거는 합거라 그럽니다. 이거는 실이에요, 실. 이 무토는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돈입니다, 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갑자일주가. 그러니까 갑자일주가 천간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돈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나가는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천간에 무토가 없고 지지, 지장간에 진술, 인실 사이가 있는 갑자일주도 한다 그러면 이 인성을 얻어요. 인성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간은 그렇게 봤고, 이제 세운 지지, 묘죠, 묘. 이 묘가 작동을 하려면 형충회합인데, 지지는 일단 충하고 이제 형을 봐야 되는데, 이 지금 그 합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묘를 본다 그러면 이 묘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묘가 있죠. 이 묘가 한번 쭉 따져보면 묘자, 자묘형인데 크게 작동하지 않아요. 묘축 크게 없어요. 인묘 크게 없어요. 묘진 크게 없어요. 묘사 뭐 크게 없어요. 묘오파 정도 되면 크게 없어요. 묘미인데 요거는 해묘미하면 묘민 이건 목에 이거는 반합이에요. 이거는 이제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묘신 이거는 뭐 이제 귀문관 정도인데 이건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묘유가 문제가 묘유충 이건 충이 되죠. 그다음에 묘술은 묘술은 합이 되는 거죠. 묘술 합. 묘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면연에 뭐냐면 유금하고 술토가 거의 작동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 갑자일주가 내 사주를 딱 열었는데 내가 유년, 내가 닭띠였다. 아니면 6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묘유충이 작동을 해서 이 지지에 있는 지장간이 나와서 합을 하는데 지금 묘 안에는 지장간이 갑하고 을이 있죠. 유금 안에는 경금하고 신금이 있어요. 얘가 나와서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해서 나갑니다. 이걸 합거라 그러거든요. 합거. 그러면 자 일단은 묘유축이 되면 일단 먼저 열리는 게 세운 그 지지의 지장간이 먼저 열려요. 그러면 갑이죠. 갑은 합을 하는 게 보시면 갑기합을 하죠. 갑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목이 나와서 요 천간에 기토가 있다면 얘를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요거는 실이에요, 실. 잃는 거예요. 자, 을도 나오죠. 근데 경금이 있어요. 이거는 갑목 입장에서는 관성이죠. 직업 직장. 이거 그러면 경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유가 이렇게 지지에 있다면 요유충으로 인해서 얘가 나가요. 직업의 변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간에 뭐냐면 이런 경금이나 이런 기토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리는 게 유금이 열려요. 근데 이 유금 안에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얘랑 합을 하는 거는 요 경금은 보시게 되면 을이죠. 경금은 을이 됩니다. 여기 있는 그 신금은 여기 보면 신금은 병화하고 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병화하고 을이 있다. 갑자일주가 토끼띠인데 만약에 6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유시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을하고 병이 있다 그러면 얘를 잃어요. 병화하고 식신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좀 빨리 얘기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실 분도 계실 텐데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유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일주가. 지금 2023년도에는 유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사주가 된다 그러면 일단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묘 안에 지지의 지장간 갑을 하고 유의 지장간 경금하고
신금이 나와서 천간에 합을 하는 어떤 요건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천간에 해당되는 육친성을 잃는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본인 사주를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토가 있죠. 요 수는 합을 합니다. 요 술은 재성이죠. 간목 입장에서는. 목극토에서 이건 돈이 재성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건 돈이 좀 묶인다고 봐야 돼요. 묘가 와서 이 돈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아파트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 내고 아니면 뭐 중도금까지 냈더니 내 돈이 다 나가가지고 묶였더라. 내가 쓸 수 없는 돈이 이 정도예요.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 돈이 묶였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갑자일주 제가 오늘 잠깐 봤는데요. 계묘년 천간에 어떤 글자가 떠 있느냐에 따라서 득과 실이 갈리니까 요런 건 잘 이해하셔서 분석해 보시면 재미있는 올해 그 운세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